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10월 19일 금요일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직전의 직책이 법원 도서관장이었습니다. 법원 도서관장이었던 노정희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그를 대법관에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광주 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 출신으로 올해 54입니다. 1990년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5년 후인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01년에 판사로 재임용된 분입니다. 판사 시절에는 법원 내부의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고, 변호사 시절에는 진보 성향인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노정희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된 것은 아주 다양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부에 속한 대법관들의 면면입니다. 대법원 2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이 중 가장 선임인 김소영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1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기 6년이 되는 오는 11월 중순에 대법관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김상환 판사입니다. 김상환 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부장판사입니다. 김상환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출신이어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된 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과 대통령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대법원 2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2명의 대법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 즉 조재현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2대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이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본래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1993년에 법원을 떠나서 1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 출신의 대법관과 다르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보는 시각이 폭넓으며 소신이 있는 분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비서실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맡아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대법관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하여 문형표 장관과 홍한선 본부장을 직권으로 구속 취소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법관에 임명된 분입니다.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재판할 대법원 이무는 문재인 정부가 2명의 대법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 그들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과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문영표 장관, 홍한선 본부장이 연루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부된 사건은 대법관 각자가 자기 입장을 판결문에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원 합의체 회부라는 절묘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김소영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 과정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향후 재판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게 2018년 2월 7일입니다. 그로부터 20일 후인 2월 26일에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7월 27일에 조재현 주심 대법관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해부하고 대법관 직권으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석방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게 2018년 9월 12일입니다.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지정된 게 10월 19일이니까 김기춘 실장 사건과 비교하면 10일 정도 늦게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 사건의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 지정 후 5개월 만에 전원 합의체 해부가 결정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5개월 후인 내년 3월 19일 이전에는 전원 합의체로 해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사법부 대개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 인맥으로, 그 밖에 이 사법부 요직을 김명수 대법원장 인맥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고 있는 재판연구판사들의 상당수가 인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연구판사들은 자기들의 인사 이동이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보고서를 보고 전원 합의체 해부할 것인지,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 취소를 하고 천천히 선고할 것인지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합의 과정을 저는 대법관들의 기싸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 만기일 전에, 그러니까 내년 4월 16일 이전에 판결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냥 징역 25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동일 사건인 블랙리스트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건이 전원 합의체 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6일 이전에 판결을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김기춘 실장처럼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통해 석방될 가능성입니다. 내년 4월 16일입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세 번째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원 정기 인사를 감안한 일정 조정입니다. 재판 연구 판사들의 정기 인사 이전의 결론을 못 내리면 내년 2월에 부임하는 새로운 재판 연구 판사들이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전원 합의체 해부를 결정하자 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것이 기싸움인 겁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원 합의체 해부 결정을 연말 안에 빨리 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원 합의체 해부 결정과 동시에 대법관들의 직권에 의한 보석 결정으로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 결정은 변호사나 가족들의 청구와 무관하게 전혀 무관합니다. 대법관들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이 보석 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그 순간 대통령은 석방되는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보석 조건, 예를 들면 주거지는 내곡동하고 병원으로 제한한다든지 국내외 여행을 불허한다는 등 그런 조건을 붙이는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월요일에는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명의 이름으로 대법원에 제출한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의견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미 약속을 드린 대로 10월 15일 월요일에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접수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A4 용지 14장 분량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많은 기록을 읽지 않으므로 아주 압축해서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그 개요를 제가 제출하고 의견서로 제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견서와 이 사건의 쟁점들을 제출하겠다는 그 내용을 제가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5일에 제출한 개요, 그 개요는 영화 예고편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실체적 총론은 현재 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완결해서 대법원에 역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계속해서 애국국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